경기도 외곽, 이름도 낯선 작은 공단 골목에 자리한 인쇄소 한 채가 있습니다. 영수인쇄소라는 간판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한쪽 모서리가 녹슬어 떨어져 나간 지 오래입니다. 아침 6시 박영수는 늘 그렇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게 앞에 섭니다. 손에 쥔 열쇠는 차갑고 마음은 더 차갑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기익기익. 녹슨 금속이 비명을 지르듯 저항하지만 영수는 억지로 힘을 줘서 셔터를 끝까지 밀어 올립니다. 그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젠 진짜 끝인가 혼잣말이 새벽 공기에 스며듭니다. 가게 안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주문서는 한 장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래된 인쇄기는 먼지만 쌓인 채 멈춰 있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은 아직 지난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넘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낡은 의자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30개가 넘습니다. 은행, 사채업자, 카드사 모두 같은 내용입니다. 연체, 독촉, 법적 조치. 영수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던져놓습니다. 볼 필요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이 없으니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눈이 부십니다. 살아있다는 게, 오늘도 이렇게 눈을 뜬다는 게 왠지 모르게 괴롭습니다. 문득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형 진돗개 한 마리입니다. 이름은 백구. 영수가 지어준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영수도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가게 앞에 나타나 영수를 기다립니다. 주인도 없고 집도 없는 떠돌이 개지만 이상하게도 이 골목을 떠나지 않습니다. 영수는 가방에서 빵 한 조각을 꺼내려다가 멈춥니다. 오늘은 빵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도 거른 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잠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영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듭니다. 기대하는 눈빛이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한 눈빛입니다. 미안하다, 백구야. 오늘은 줄 게 없네. 영수는 쪼그려 앉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거친 털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이상하게도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산다. 영수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영수의 손등을 한번 하자줍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립니다. 영수는 화면을 보지 않고도 압니다. 또 독촉 전화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받아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전화벨이 멈추고 잠시 후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최종 통보. 오늘 중 입금 없을 시 법적 절차 진행. 영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전이 됩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조차 드뭅니다. 이 골목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곳입니다. 영수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봅니다. 금이 간 페인트 사이로 오래된 시간이 배어 있습니다. 이정희는 지금쯤 시장에 나갔겠지. 영수는 아내를 떠올립니다. 이정희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반찬 가게에 나가 일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돌아오면 허리를 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하지만 영수는 압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들 생각도 듭니다. 지방으로 취업해 떠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연락은 뜸합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영수는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아들도 자기 삶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렸을 때 가게 앞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셔터를 내립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저녁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로 때울 생각입니다. 아니, 그마저도 사기 망설여집니다.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백구가 뒤따라옵니다. 영수는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너도 배고프지? 나도 그래. 백구는 아무 말 없이 영수의 옆을 걷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합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입니다. 내일은 뭐가 달라질까? 영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그를 감쌀 뿐입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입니다. 안에서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며 애써 웃어줄 아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엽니다. 왔어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납니다. 영수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합니다. 응, 왔어. 식탁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이정희는 시장에서 남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영수는 압니다. 아내가 저녁 내내 서서 일한 뒤 집에 와서 또 부엌에 섰다는 걸. 오늘은 어땠어요? 이정희가 묻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짓말을 합니다. 응, 괜찮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표정을 읽고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을 따라줄 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영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영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절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입니다. 영수는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박영수 씨 맞습니까? 오늘 중으로 입금 안 하시면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겠습니다. 사채업자입니다.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섭니다. 이정희가 뭐라고 묻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걷습니다. 골목을 지나고 큰 길을 건너고 다시 어두운 골목으로 접어듭니다.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숨이 거칩니다. 영수는 멈춰섭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골목입니다. 가로등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영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을 힘도 없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왈, 왈. 익숙한 소리입니다. 백구입니다. 영수는 고개를 듭니다. 백구가 골목 저편에서 이쪽을 향해 짖고 있습니다.
야, 시끄러워 죽겠네. 영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무언가를 물고 흔듭니다. 영수는 힘겹게 일어나 백구에게 다가갑니다. 백구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입니다. 이게 뭐야? 영수는 봉투를 받아듭니다. 봉투는 무겁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습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수를 올려다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걸어가 봉투를 살펴봅니다.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쇄소 사장님께 드립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과 함께 빛바랜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이 묶여 있습니다. 영수는 돈을 세어봅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이게 대체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펼칩니다. 편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30년 전 제 어머니의 유언을 이제야 지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연락처도 없습니다. 영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되풀이해 읽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0년 전이라고? 영수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30년 전이면 199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는 인쇄소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단골도 많지 않았고 외상거래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떠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수 곁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 조용히 숨을 쉽니다. 영수는 백구를 내려다봅니다. 너 이걸 어디서 가져온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영수의 손을 한번 하자줍니다. 영수는 다시 돈을 바라봅니다. 이 돈이면 당장 내일 아침 사채업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도 낼 수 있습니다. 이정희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내 거일까? 누군가 잘못 전달한 건 아닐까? 하지만 봉투에는 분명히 인쇄소 사장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인쇄소를 하는 사람은 영수밖에 없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품에 꼭 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입니다.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맙다, 백구야. 영수는 백구를 꼭 껴안습니다. 백구는 가만히 영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봉투를 품속에 넣고 천천히 걷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뒤를 따라옵니다. 영수는 뒤돌아보며 말합니다. 내일 아침엔 내가 좋아하는 빵 사줄게. 백구는 꼬리를 흔듭니다. 영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입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수는 이정희에게 봉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쳐 들어옵니다. 영수는 눈을 뜹니다. 오랜만에 개운한 아침입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듯 품속을 더듬어 봅니다. 봉투가 만져집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돈은 그대로 있고 편지도 그대로입니다. 부엌에서 이정희가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수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일찍 나가네요? 이정희가 묻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일찍 처리할 게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가게로 가는 길, 영수는 은행에 들릅니다. 창구 직원은 낡은 지폐 묶음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곧 입금 처리를 해줍니다. 영수는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300만 원. 이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이 돈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백구가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는 편의점에서 산 소시지빵을 꺼내 백구에게 건넵니다. 어제 고마웠어. 백구는 빵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흔듭니다. 영수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봉투를 어디서 가져온 걸까? 영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편지를 다시 꺼내봅니다. 필체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어딘가 익숙합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입니다. 영수는 오래된 서랍을 뒤집니다. 거기에는 30년 가까이 모아둔 외상장부와 명함, 메모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씩 꺼내봅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영수는 멈춥니다. 한 장의 메모지에서 비슷한 필체를 발견한 겁니다. 한성재과 김순자. 영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김순자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납니다. 1990년대 중반 이 근처에 작은 빵집을 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자주 인쇄소에 전단지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늘 부족했습니다. 외상으로 거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그때 외상 장부를 찢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갚으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영수는 메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백구가 고개를 듭니다. 백구야, 한성제과가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니? 물론 백구가 대답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골목 안쪽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백구를 따라갑니다. 골목을 지나고 또 다른 골목을 지나갑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수는 숨이 가빠지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씁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백구가 한 건물 앞에서 멈춰섭니다. 영수는 고개를 듭니다. 낡은 2층 건물입니다. 간판은 떨어져 나가고 창문은 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벽면에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한성재과. 영수는 가슴이 뜁니다. 여기였구나. 건물은 폐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안은 어둡습니다. 영수는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봅니다. 오래된 빵 진열대와 의자 몇 개가 먼지에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집 주인이 김순자였나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이었는지. 영수는 건물 주위를 천천히 돕니다. 뒷골목으로 들어서니 작은 쪽문이 보입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습니다. 영수는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먼지는 쌓여 있지만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끔 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수는 안쪽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탁자 위에 액자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김순자입니다. 영수는 액자를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건가? 하지만
편지에는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순자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걸까요?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사람도 힘들게 살았을 텐데 자신 같은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탁자 아래를 킁킁거립니다. 영수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영수는 상자를 꺼내 엽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수첩을 펼치니 가계부입니다. 날짜와 금액, 거래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에 영수인 쇠소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영수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영수인 쇠소, 전단지 1000장 3만 원. 외상.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장부를 찢어주셨다. 평생 잊지 않겠다. 영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자신은 잊고 살았던 일인데 상대방은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영수는 화들짝 놀라 상자를 도로 넣고 밖으로 나갑니다. 골목 입구에 중년 여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여자는 영수를 보고 멈춰섭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묻습니다. 영수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저 옛날에 이 근처에서 인쇄소를 하던 사람입니다. 여자는 영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혹시 박영수 씨? 영수는 놀라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저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요. 이 집 딸이 요즘 서울에서 가끔 온다던데요. 병원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딸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김순자 씨 딸이요. 이름이 뭐더라, 김아린인가 그랬어요. 영수는 그 이름을 되뇌입니다. 김아린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그 딸일까요? 여자는 말을 이어갑니다. 그 집 딸 참 효녀래요.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도 이 집을 계속 관리하더라고요. 가끔 들러서 청소도 하고. 영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목이 메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영수를 보며 덧붙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여자가 떠나고 영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백구는 영수의 다리에 몸을 기댑니다. 영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합니다. 김아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걸까? 하지만 왜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이런 방법을 쓴 걸까? 영수는 다시 한성재과 건물을 돌아봅니다. 오래된 시간이 벽에 스며 있습니다. 김순자는 이곳에서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딸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꼭 갚으라고. 영수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김아린 씨를 찾아야겠어. 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수를 올려다봅니다. 마치 그래, 그게 맞아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는 백구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이제 다음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그 사이 여러 번 한성재과 근처를 오갔지만 김아린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조용했고 안에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영수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움을 전해야 하는데 상대를 찾을 수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가게에서 오래된 인쇄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 덕분에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백구가 가게 앞에 누워 있습니다. 요즘 백구는 영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듯이. 그때 가게 문이 열립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영수에게 묻습니다. 혹시 박영수 사장님이십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건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한성재과 건물 말씀이신데요. 그 집 소유주분이 곧 매물로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영수는 놀라 되묻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유주분이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비 때문에 집을 정리하신다더군요.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소유주가 누군데요?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김아린 씨요. 서울에 사시는데 요즘 자주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영수는 그 이름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김아린이 병원을 다닌다는 소식, 그리고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남자가 떠나고 영수는 자리에 앉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김아린이 자신에게 300만 원을 보낸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의 유언 때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영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백구와 함께 다시 한성제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건물 안이 아니라 주변을 살핍니다. 혹시 김아린이 머무는 다른 장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작은 여인숙 하나가 보입니다. 낡은 간판에 해성여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수는 여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카운터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손님이세요?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김아린이라는 분 아십니까? 40대 초반 여자분인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분. 여기 묵고 계세요. 벌써 일주일째예요. 영수는 가슴이 뜁니다. 지금 계신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셨어요. 병원 간다고 하시던데. 영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백구는 여전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는 근처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점심때가 되고 오후가 됩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골목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가방을 든 여자는 지쳐 보입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영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저기요, 혹시 김아린 씨이신가요? 여자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영수를 바라봅니다. 네, 그런데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합니다. 영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박영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인쇄소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아린의 얼굴에 놀람이 스칩니다. 아저씨가 그분이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아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엽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그분이 우리를 살렸다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아린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저씨가 외상장부를 찢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영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사실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눈빛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그랬습니다. 어린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김아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작년 겨울이요.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아저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받은 은혜를 꼭 돌려드리라고.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기억해준 사람. 그 마음이 고맙고도 아픕니다. 그래서 봉투를 보내신 거군요. 영수가 말합니다. 하지만 김아리는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봉투요? 영수는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냅니다. 이거요. 백구가 물고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김아리는 편지를 받아 살펴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젓습니다. 이거 제 손이 아니에요. 영수는 놀라 되묻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겁니까? 김아린도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필체도 아니고 이상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군가 이 봉투를 전달한 건 분명한데 그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김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엄마 유품이 여관에 있어요. 거기 가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백구도 뒤를 따릅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김아리는 가방을 열고 안을 뒤집니다. 옷가지와 몇 가지 물건이 나옵니다. 그중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띕니다. 영수가 아까 한성제과에서 본 가계부와 비슷합니다. 김아리는 수첩을 펼칩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일기가 적혀 있습니다. 김아린이 한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여기 봐요. 영수는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분도 언젠가 힘들 때가 오겠지. 그땐 우리를 대신해 도와준 하얀 개가 그를 찾을 거야.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하얀 개. 백구를 말하는 걸까요? 김아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새하얀 진돗개였어요. 제가 어릴 때 다른 동네로 보냈는데 영수는 백구를 돌아봅니다. 백구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알 것 같은 표정입니다. 혹시 백구가 영수는 말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백구가 봉투를 물고 온 것, 한성제과로 자신을 이끈 것,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아리는 백구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후손이니? 김아린이 백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는 김아린의 손을 하야줍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까지. 방 안에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합니다. 영수와 김아린 그리고 백구. 세 존재가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은혜와 기억이 이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여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김아린과 헤어지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영수의 뒤를 따릅니다. 영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봉투의 주인을 찾긴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그 돈을 전달한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었네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습니다. 영수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정희는 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밉니다. 영수는 차를 마시며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 말이야, 옛날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의 딸이 보낸 거였어. 이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정말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김아린이라는 사람이야. 어머니 유언을 지키려고 했대. 이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당신 착한 일한 게 돌아온 거네요. 영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합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엽니다. 마음이 가벼워서인지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서류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급하게 서랍을 엽니다. 비어 있습니다. 통장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찾아온 현금 50만 원도 없습니다. 영수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문은 멀쩡합니다. 억지로 부순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를 가진 사람의 소행일까요? 하지만 열쇠는 영수와 이정희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립니다. 300만 원 중 급한 빚을 갚고 남은 돈, 그리고 당장 이번 주를 버틸 생활비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섭니다. 영수는 그들을 알아봅니다. 사채업자들입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박 사장, 돈 어디서 났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섭니다. 갑자기 빚 갚더니 돈줄이 생긴 모양이지? 영수는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우연히 남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우연? 박 사장, 우리가 바보로 보여? 어디서 돈 구했으면 우리한테 먼저 갚아야지. 다른 남자 하나가 책상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서랍을 열고 선반을 뒤집습니다. 이미 없어요. 영수가 소리칩니다. 도둑 맞았다고요. 남자들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도둑?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해? 그 가운데 남자가 영수의 멱살을 잡습니다. 오늘까지 200만 원 안 갚으면 이 가게 우리가 가져간다. 알아들었어? 남자들이 나가고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200만 원.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통장도 없고 현금도 없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내지만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지만 영수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백구가 가게 앞으로 다가옵니다. 영수를 보고 꼬리를 흔들지만 영수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백구는 영수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립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가게에 앉아 있습니다. 이정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왜 안 와요? 저녁 다 식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용하던 비가 점점 거세집니다. 영수는 셔터도 내리지 않은 채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을 걷습니다. 백구가 뒤를 따릅니다. 영수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흐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영수는 중얼거립니다.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왜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결국 영수는 소리를 지릅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빗소리만이 그의 외침을 삼켜버립니다. 영수는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차갑고 젖은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영수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댑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집니다. 영수는 백구를 끌어안습니다. 백구야, 이젠 정말 끝이구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백구는 가만히 영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빗속에서 두 존재는 서로를 의지한 채 시간을 보냅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빗물과 섞여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분노, 슬픔, 절망 모든 것이 뒤섞여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온몸이 젖어 무겁습니다. 백구도 일어서서 몸을 털어냅니다. 영수는 백구를 내려다봅니다. 미안해. 너까지 비 맞게 해서. 백구는 영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듭니다. 영수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 걷습니다. 집으로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정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로 돌아갈 생각도 없습니다. 내일이면 사채업자들이 가게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겁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영수는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속에 혼자 남겨진 것 같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어느 방향을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백구가 가리키는 곳을 봅니다. 익숙한 건물입니다. 한성제과입니다. 백구는 그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힘없이 따라갑니다. 한성제과 앞에 도착하니 불빛이 보입니다. 누군가 안에 있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창문 너머로 김아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슬픈 표정입니다. 영수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백구가 짖습니다. 김아린이 창밖을 봅니다. 영수와 눈이 마주칩니다. 김아린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엽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 영수는 온몸이 젖은 채 서 있습니다. 김아린은 더 묻지 않고 영수를 안으로 이끕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영수를 감쌉니다. 영수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입니다. 영수는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온몸이 무겁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작은 병실입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영수는 어젯밤 일을 천천히 떠올립니다. 비를 맞고 한성제과로 갔던 것, 그리고 김아린을 만난 것까지. 문이 열리고 김아린이 들어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많이 놀랐어요. 김아린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영수는 몸을 일으키며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패를 끼쳤습니다. 제가 왜 김아린은 고개를 저으며 죽을 내밉니다. 괜찮아요.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제가 병원에 모셨어요. 영수는 죽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아린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영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아린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한참 후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돈으로 급한 빚을 갚았는데 남은 돈마저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채업자들이 와서 오늘까지 돈을 갚으라고 가게를 빼앗긴다고 했습니다. 김아린은 영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아저씨,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아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영수는 김아린을 바라봅니다. 김아린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어젯밤 엄마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요. 엄마의 일기예요. 김아린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김아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분도 언젠가 힘들 때가 오겠지. 가게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니까. 그땐 우리를 대신해 도와준 하얀 개가 그를 찾을 거야. 하리나,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떠났을 거다. 부탁이야. 엄마가 남긴 돈을 그분께 전해주렴.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김아리는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그분은 은인이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셨어. 그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게 너무 마음 아파. 하리나, 엄마 대신 꼭 그분을 찾아서 고마움을 전해줘. 사람의 선행은 언젠가 길을 돌아 자신에게 온다고 했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줄 차례야. 김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영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아린은 일기장을 덮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아저씨를 위한 봉투도 편지도 그리고 백구에 대한 이야기도 남기셨어요. 영수는 고개를 가우뚱합니다. 하지만 백구는 어떻게 그 봉투를 가져온 겁니까? 김아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키우던 개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개가 새끼를 낳았었대요. 그중 한 마리가 백구의 할머니였을 거예요. 개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기억한대요. 엄마는 그걸 믿으셨나 봐요. 영수는 백구를 떠올립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자신을 따랐던 백구. 봉투를 물고 온 것도 한성제과로 이끈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김순자는 세상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은인을 잊지 않았고 심지어 개를 통해서라도 은혜를 갚으려 했던 겁니다. 김아리는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그 봉투는 제 손이 아니에요. 엄마가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엄마는 혼자 한성제과 근처를 돌아다니셨대요. 백구를 찾으시면서 봉투를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예요. 아마도 백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영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김순자는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딸에게는 일기를 남기고 백구에게는 봉투를 맡기고 영수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순자 씨가 그렇게까지 영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아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저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게는 잘 되고 있는지 건강하신지 궁금해 하셨어요. 영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자신은 그저 작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상대방은 그걸 평생의 은혜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김아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린 씨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김아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김아린이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병원비로 빚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성제과 건물을 팔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엄마의 유언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아저씨께 은혜를 갚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하린 씨가 더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그 돈을. 김아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제가 지켜야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둘 다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고도 아름답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영수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할인 씨,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김아린이 고개를 듭니다. 영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한성재과 건물을 팔지 말고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김아린은 놀란 표정입니다. 함께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인쇄소는 어차피 빼앗길 겁니다. 하지만 기술은 남아 있습니다. 할인 씨는 어머니께서 하시던 빵집을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빵 만드는 법을 잘 모르는걸요. 영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저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 아닙니까? 김아린의 눈에 희망이 번집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김아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봅시다. 순자 씨께서 남겨주신 은혜, 우리가 함께 이어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답이 아닐까요? 김아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병실 밖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창밖을 봅니다. 백구가 병원 입구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결정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는데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김아린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아저씨, 퇴원하시면 한성제과로 가봐요.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함께 정리하면서 계획을 세워봐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할인 씨 김아린이 돌아봅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김아린은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 그 인연이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병원을 나온 영수는 김아린과 함께 한성제과로 향합니다. 백구가 앞장서 걷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한성제과 앞에 도착합니다. 낡은 건물이지만 오늘은 달라 보입니다. 희망이 깃든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김아린이 문을 엽니다. 들어오세요. 영수는 백구와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지 냄새가 나지만 불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추억이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아린은 안쪽 방으로 영수를 안내합니다. 어제 아저씨가 보신 방이에요. 엄마의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방 한쪽에는 오래된 찬장이 놓여 있습니다. 김아린은 찬장 문을 엽니다. 안에는 상자 몇 개가 정돈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 두셨어요. 김아린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뚜껑을 열자 봉투 여러 장이 나옵니다. 영수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갈색 봉투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수가 묻습니다. 김아린은 봉투를 하나씩 꺼내봅니다. 각 봉투마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김 선생님께, 이 사장님께, 박 목사님께. 엄마가 평생 도움받았던 분들이에요. 김아린이 설명합니다. 제가 몰랐던 분들도 많아요. 엄마는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나 봐요. 영수는 봉투들을 바라봅니다. 김순자는 자신에게만 은혜를 갚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려 했던 겁니다. 김아린은 다른 봉투를 펼쳐봅니다. 안에는 편지와 함께 소액의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엄마 나름대로 정성을 담으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저씨 봉투가 가장 두꺼웠어요. 김아린이 말합니다. 엄마가 아저씨를 가장 고마워하셨나 봐요. 영수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자신은 그저 장부 한 장을 찢어준 것뿐인데 김순자는 그걸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김아리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냅니다. 낡은 노트입니다. 이건 엄마의 계획표예요. 노트를 펼치니 빼곡한 글씨가 보입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수는 목록을 읽어 내려갑니다. 박영수 사장님께 봉투 전달하기, 백구에게 길 가르치기, 할인이에게 일기장 남기기.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김순자는 자신이 떠나기 전에 모든 걸 준비했던 겁니다. 하나하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편안히 눈 감기. 김아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들 생각만 하셨어요.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요. 영수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김순자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아픔을 견디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려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영수는 노트를 덮으며 말합니다. 순자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김아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선행은 언젠가 길을 돌아 자신에게 온다고. 그래서 항상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영수는 그 말을 곱씹어 봅니다. 사람의 선행은 언젠가 길을 돌아 자신에게 온다. 바로 편지에 적혀 있던 그 문장입니다. 김순자의 인생 철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영수가 옛날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30년 후 자신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김아리는 상자를 다시 정리하며 말합니다. 아저씨, 이제 우리가 엄마의 뜻을 이어가야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자 씨께서 시작하신 선행의 길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하죠? 김아린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을 겁니다. 김아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한성재과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당장 급한 건 해결하고요. 영수는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안 됩니다. 할인 씨의 유일한 재산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김아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가게 운영 방법, 메뉴 구성까지.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희망이 커집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겁니다. 김아린도 밝은 표정입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게 되어 기쁜 겁니다. 그때 백구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입에 뭔가를 물고 있습니다. 영수는 백구에게 다가갑니다. 뭘 물고 있니? 백구가 물고 있던 건 작은 열쇠입니다. 녹슨 열쇠지만 어딘가 익숙합니다. 김아린이 열쇠를 받아봅니다. 이거 지하실 열쇠예요. 지하실이 있었습니까? 영수가 묻습니다. 김아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가 물건을 보관하던 곳이에요. 하지만 열쇠를 잃어버려서 오랫동안 못 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백구가 이 열쇠를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계단이 좁고 어둡습니다. 영수가 휴대폰 손전등을 켭니다. 지하실 문 앞에 섭니다. 김아린이 열쇠를 꽂습니다. 뻑뻑하지만 천천히 돌아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안에서 오래된 냄새가 풍깁니다. 불을 켭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쪽 벽에는 선반이 있고 그 위에 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수와 김아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백구도 따라 들어옵니다. 가장 안쪽 선반에 큰 상자 하나가 보입니다. 김아린이 상자를 내립니다. 먼지를 털고 열어봅니다. 안에는 오래된 제빵 도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반죽 밀대, 계량컵, 오래된 레시피북. 김아리는 레시피북을 꺼내 펼칩니다. 엄마의 레시피예요. 제가 찾던 거예요. 영수는 레시피북을 함께 봅니다. 빵 만드는 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김순자의 필체로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빵을 만들 수 있겠네요. 영수가 말합니다. 김아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엄마의 맛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상자를 들고 위로 올라옵니다. 햇빛이 비치는 방으로 나오니 모든 게 환해 보입니다. 영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백구가 건물 앞에서 햇빛을 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영수는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김아린이 영수에게 차 한 잔을 건넵니다. 아저씨, 우리 꼭 성공시켜봐요. 영수는 차를 받아 마시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자 씨께서 만들어주신 이 기회,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힙니다. 작은 소리지만 그 안에는 큰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한성재과 건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낡은 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깨진 창문도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 기념 작은 인쇄빵집. 영수와 김아린이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오늘은 개업하는 날입니다. 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설렘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새로 시작하는 마음은 처음 창업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김아린도 이미 부엌에서 빵을 굽고 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좋은 냄새네요. 영수가 말합니다. 김아리는 오븐에서 빵을 꺼내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빵이 진열대 위에 놓입니다. 크림빵, 단팥빵, 소보로빵. 옛날 빵집에서 볼 수 있던 정겨운 빵들입니다. 한쪽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김순자와 어린 할인, 그리고 하얀 개 한 마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봅니다. 순자 씨, 잘 지켜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가게 앞에는 백구가 앉아 있습니다. 요즘 백구는 이곳을 자신의 집처럼 여깁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백구를 보며 저게가 이 가게의 수호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동네 할머니입니다. 여기 새로 열었구먼. 할머니가 말합니다. 영수는 반갑게 인사합니다. 네, 오늘 개업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빵을 구경하며 감탄합니다. 옛날 빵이네. 요즘엔 보기 힘든데. 김아린이 나와 할머니께 빵 하나를 건넵니다. 맛보기로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거 옛날 한성제과 맛이네. 김아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제 어머니가 하시던 빵집이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구나. 그 집 빵 참 맛있었는데.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어 기쁘구만. 할머니가 빵을 사고 나가자 연달아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옛날 한성제과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 생긴 가게가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수와 김아리는 바쁘게 손님을 맞이합니다. 한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영수는 그를 알아봅니다. 옛날 인쇄소 단골이었던 사람입니다. 사장님, 여기서 뵙네요. 남자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영수는 악수를 청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인쇄도 여기서 하신다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빵집과 함께 작은 인쇄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냅니다. 그럼 우리 회사 전단지 여기서 맡기겠습니다. 옛날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영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는 손님으로 가득 찹니다. 빵은 거의 다 팔려갑니다. 영수는 계산대에서, 김아리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 줄어듭니다. 영수는 잠시 밖으로 나가 백구를 쓰다듬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이야. 고맙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영수를 올려다봅니다. 그 눈빛이 평화롭습니다. 영수는 백구의 목줄을 봅니다. 낡은 이름표가 달려 있습니다. 영수는 이름표를 가까이서 살펴봅니다. 이름표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되어 희미합니다. 영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봅니다. 돌아올 길을 잊지 마라. 영수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은 김순자가 남긴 메시지가 아닐까요? 백구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돌아올 길을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의미일 겁니다. 영수는 이름표를 조심스럽게 놓아줍니다. 그래, 잊지 않을게. 평생 기억할게. 백구는 영수의 손을 하야줍니다.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됩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영수는 마지막 정리를 하며 하루를 돌아봅니다. 첫날 치고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아린이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아저씨.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린 씨도 수고했어요. 빵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아리는 부끄러운 듯 웃습니다. 엄마 레시피 덕분이에요. 엄마가 도와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가게 앞에 나란히 섭니다. 백구도 그 옆에 앉습니다. 셋은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영수는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아저씨,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아린이 조용히 말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겁니다. 순자 씨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김아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이정희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정희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웃습니다. 당신 정말 잘 됐네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았소.
이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시 가게로 향합니다. 백구가 이미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문을 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자,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듭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김아린이 이미 빵을 굽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순자 기념 작은 인쇄빵집은 점점 동네에서 유명해집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빵과 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자주 찾아옵니다. 영수는 조금씩 빚을 갚아나갑니다. 김아린도 어머니의 병원비를 조금씩 정리합니다. 어느 날 가게에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영수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들, 영수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입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소문 듣고 왔어요. 새로 시작하셨다고요. 영수는 감격스러워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입니다. 죄송해요. 연락 안 하고 살아서.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낸 게 중요하지. 부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이 됩니다. 영수는 가게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입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김순자에게 인사합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백구가 영수 곁으로 다가옵니다. 영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웃습니다. 백구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백구는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듯이 가게 안에서 김아린이 마지막 불을 끕니다. 사진 속 김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사람의 선행은 정말 길을 돌아 자신에게 오는구나. 그리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지는구나. 영수는 백구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영수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마음도 가볍습니다. 30년 전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자신을 살렸고, 이제는 자신이 그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백구의 목줄에 달린 이름표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돌아올 길을 잊지 마라. 영수는 그 글귀를 되뇌며 걷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억하며 살겠습니다.